안녕하십니까. 상한원 일기의 정순현입니다. 오늘은 3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태양변증의 허증 중에서도 심양 허증과 함께 계지 감초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32편에서는 심과 비의 양기허가 발생하며 수기까지 겸하고 있는 영계제의 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론 공부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늘은 지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항상 짐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늘 허실의 태양병 변증 가운데 열정편을 거쳐 허증에 접어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심양 허증편을 지난편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허증이면서 신비양허이며 수기를 겸하고 있는 영계출감탕, 영계조감탕 등 영계제들의 정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계제의 첫 번째는 복령계지감초대조탕입니다. 65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발한 후 병인의 재하가 개동하면 분돈이 되려는 것이다. 복령계지 감초대조탕으로 치료한다. 먼저 방제로서 정후를 추측하는 이방측정으로 정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지감초는 허약한 양을 온보하는 약물입니다. 복령은 수도를 순조롭게 하여 심기를 다스리고 담삼의 양미로서 습사를 제거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므로 본조의 개동과 분돈증후는 심양이 허약해진 틈을 타고 하초의 수사가 상충하려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약에는 발동하는 하초의 수기와 양기가 충돌할 때 동계가 발생하며 편안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체 조직 간극에 수액이 존재하여 복대동맥 박동의 전도가 민감해진 상황이며, 복부의 근육과 내장이 이를 따라 저절로 조동하며 불편한 것으로 분돈 발작의 전조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심양허 편에서는 또 언급하였듯이 분돈에는 계지 가계탕으로 치료하는 한기상충에 의한 발작과 본조와 같이 수기가 상충하여 발생하는 영계조감탕증의 분돈 발작이 서로 다른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영계조감탕에서 계지감초는 신감화양으로 군하를 온양하여 하초의 한수를 진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령은 담삼의 미로서 강심이수하는데, 계지와 상배하면 삼초를 창달하고 양기를 통행시킵니다. 대조감호는 감초와 상배하면 비토를 건립하고 복령의 이수작용을 부조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경이 일반적으로 동계의 치료에 백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방도 그 조성상 제하의 동계를 치료하기 위해 영계출감탕에서 백추를 거하고 대조의 감원으로 대신한 구성입니다. 광남병편의 이중환조에서도 재상축 곧 재상동계의 증에 백추를 거하고 대신 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고온의 백출이 가진 상승력이 하초에서 발생한 충기의 역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영계제의 주방인 복령계지 백출감초탕입니다. 문장이 도치되어 있으므로 뜻에 맞게 문구를 도치하여 읽겠습니다. 67조를 보겠습니다. 상한에 만약 토화를 시행한 뒤 심하의 장만과 상력감이나 심흉부에 기의상충이 발생하고 쓰거나 앉을 때 어지러우며 맥침긴이면 복령계지 백출감초탕으로 치료한다. 만약 발환하면 경기가 손상되고 신체가 떨리며 흔들리게 된다. 이 조에서는 상한을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신비의 양기가 허약해지며 수사가 하초로부터 상충하는 정후를 논술하고 있습니다. 방제로서 정후를 추측할 때 금비조섭의 복령백출로는 본증이 비양허임을 알 수 있고, 온통 심양의 겐지감초로는 심양이 허약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방증은 신비양허가 조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물에서 심화 역마는 병인이 호소하는 위안부의 창만이며 수기의 상충이 중초 부위에까지 역성한 것입니다. 기상충흉은 수사가 상충하는 본조의 병기를 드러낸 것이며 수사가 상충하여 흉중양계의 기기가 창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었을 때 어지러운 것은 수사가 청기를 막고 있거나 또는 신비허로 인해 상교에 청량이 공급되지 못한 두목시량입니다. 맥침긴에서 침은 병소의 위치를 리를 나타내고 침긴맥은 수음의 병을 뜻하는 현맥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조의 정후는 신비양허로 인한 수사상충이므로 약해진 신비의 양기를 온보하며 수사를 하강하고 배설하는 영계 출감탕을 적용하게 됩니다. 심화역만과 기상충흉에 대해 거듭 말하자면 심화역만은 기상력에 의한 위안부의 창만이며 본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하 위에 신비양허가 되어 운활액이 약해지면 수음이 내부에 형성되고 이것이 심화에 막혀 기기를 제차하면 심화창만과 상부를 향한 기상충감을 느낍니다. 이에 따라 기상충흉을 따라 수음이 흉중에 상충하면 흉민, 기단, 심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경의 동은 상과 같으므로 이는 경락중의 경기가 손상된 것입니다. 신비양허의 영계출감탕증을 강력 발환하면 경락중의 양기가 손상되고 이를 따라 수사가 침범하여 지체를 흔드는 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진진요는 오치를 가상한 오한의 변증이며 본방의 본증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계혈액의 담음병자 온약하지 담음의 병이면 온약으로 온화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영계출감탕의 용치를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사용하지는 못하는 소청흉탕의 경우 일주일 정도 사용한 후에 잔류한 수음 사기를 치료할 목적으로 방제를 받고 영계제로서 온화하는 경우입니다. 현대의 영계출감탕은 평소 신비가 허약한 노인이 초겨울에 접어들며 심기능이 저하되며 기관지에 및 병발할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복령계지 백출감초탕은 허약해진 신비의 양기를 온보하며 상력하는 수사를 온화하여 하강으로 배설하는 온보 신비 화음강력의 제입니다. 방중의 복령담삼은 이수도를 하는데 계지신원의 온양강충을 얻어 온양강력 삼설 이수의 작용을 발휘합니다. 백출고원은 복령과 배합되어 중기를 건립하여 이수도하고 감추와 배합되어 건비와 더불어 익기의 작용을 합니다. 복령계지 백출감초의 사미가 발휘하는 온양건비 이수 화음의 작용은 온약으로 양기를 기르고 감미로 비기를 보조하며 조승으로 섭을 제거하고 단미로서 수기를 조절하는 제방의 모범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출 대신 대조를 더한 영계조감탕은 본돈의 전조를 할 수 있는 제하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영계출감탕증의 신비양허에 대한 수사상충에는 동계가 없는 것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방은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효천을 이번에는 영작출감탕이라고도 하는 계지거계가 복령백출탕입니다. 28조입니다. 계지탕을 복용하였거나 공화하였는데도 여전히 두한강통하고 발열이 심하며 땀이 없고 심화가 거득하면서 약간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계지거계가 복령백출탕으로 치료한다. 이조는 비양의 허손으로 인해 수사가 중초에 존재하는 비허수정으로 인해 태양경부의 기기가 저체된 정치를 논술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계지탕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두한강통에 흡흡 발열이 심하다는 것은 이미 계지탕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하지 심한만 미통으로 공허하였는데도 심화가 거듭하며 약간 아프다는 것은 이 증이긴 하나 이 실증은 아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소변분리는 체내에 수액이 정유된 것이며 본조 변증의 가장 관건이 되는 증상입니다.
수사가 내려하여 태양 부기가 지체되면 방광의 기하 분리가 발생하여 뇨소, 소변 분리가 나타납니다. 이방 측정으로 볼 때 금비, 조섭, 담삼, 이수의 복령 배출을 사용하였으므로 소변 분리를 비롯한 재정은 비허수정으로 인한 태양 경기 및 부기가 지체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함한 미통은 수사가 중추의 기기를 막고 지체시키기 때문입니다. 도안강통은 태양경 양기 비율에 의한 태양경기 분리이며 흡흡 발열 역시 태양 양기가 수사에 비습된 상황으로 유사 태양 중풍증의 징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조의 증후는 수사가 내부의 정효에 발생한 유사 태양증 및 유사 이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지극계가 복령백출탕은 연계조로는 영작출감탕이라고도 합니다. 계지탕 본방에서 계지를 뺀 것은 본증은 이미 표정이 아닌 수정 내리이므로 계지가 양미를 이끌고 표로 달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령백출은 근비행수로 수음사기를 배설합니다. 생강대조 감초는 조화중초로 근비하며 복령에 협조하여 수음을 구제합니다. 신농본초경에 작약이 이소변한다고 하였는데 작약산화는 간우를 완화하는 유관작용으로 소양삼초를 소설하여 소변을 순조롭게 합니다. 이에 비해 계지는 통양화기로서 수사를 제거하므로 계지는 연계제의 방중에서 통양의 작용을 하고 작약은 화음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화영만 기상충흉 흉민심계의 연계출감탕증은 계지의 신산으로 양기를 통행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심화만 미통 소변분류 영작출감탕증은 통리수도의 화음이 주요 목표이므로 작약산수의 자윤음액과 유관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작출감탕에서 감초를 제거하고 부자생강을 가한 진무탕의 작약 역시 비신양의 수사정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계제를 명확히 분별하는 것으로 각 제제의 사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계출감탕과 연계조감탕 그리고 복령감초탕이라고도 하는 연계강감탕 이 세 가지 방제를 연계제라고 합니다.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오령산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계출감탕증이 출현하는 것은 하초의 수사가 상역하여 하는데도 허약해진 신비의 양기가 진압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화영만, 기상중흉, 기적두현, 맥침긴이 특징이며 제하계는 없습니다. 연계조감탕증은 허약해진 심의 양기를 틈타 하초의 수사가 상충하며 제하에 동계가 발생하여도 진습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분돈의 전조라고도 하였습니다. 연계의 강감탕은 유양으로 인해 위안부의 수사가 정교하므로 생강을 중용하여 온위 화음 소수에 주력합니다. 심하게 수족골랭, 상복부 진수성을 연계강감탕의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연계출감탕, 연계조감탕, 연계강감탕은 모두 양기허로 인한 수사상력의 분돈이나 그 준저에 해당합니다. 계지복령을 주역을 하는 이 세 가지 방제와 작약이 가미된 계지극의 복령백출탕 및 진무탕과의 관계는 마왕탕 무한에 대한 계지탕 유한과의 관계와 서로듯이 비슷합니다. 곧 계지발산으로 양기를 부조하는 것과 작약산수로서 영음을 자양하는 상이함을 말합니다. 영작출감탕증은 비양어가 중초수정을 야기한 것이며 심함한 미통과 소변분리가 특징 증상입니다. 진무탕증은 비신양기허로 인해 온우작용이 무력해지며 복통과 소변분리가 출현합니다. 모두 작약의 소설작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계제라고도 할 수도 있는 오령산은 태양 부기에 의한 소변분리를 다스립니다. 이상과 같이 연계제 및 그 유방은 모두 수사를 다스리는 공효가 있으므로 수사위환, 수사위병의 연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신비양허 겸 수기점과 연계제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3편에서는 비양허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